인생을 결산하는 세 가지 물음. 내가 이룬 게 무엇인가? 내 곁에 누가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남겨주었나?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를 맞이한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각자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거나 커다란 시련을 겪으면서 삶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게 된다. 그리고 그 발자취를 결산할 때면 위와 같은 세 가지 근본적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마련이다. 이 질문들은 가볍지 않다. 오히려 인생 자체를 통째로 흔드는 무게를 지니며 자기 삶의 총체적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여기서는 그 세 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무엇을 남기는지 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한다. 내가 이룬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부담감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일반적인 성공담은 무엇을 달성했느냐를 두드러진 지표로 삼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업의 성과, 재산의 축적, 예술적 학문적 성취, 혹은 가족을 잘 돌보며 일군 화목함 등 삶에서 이룬 것은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는 흔히 그것을 보이는 결과물로만 좁혀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인생의 결산 시점에 서서 내가 이룬 것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통장 잔고나 부동산의 수만 세는 식의 재물적 척도로 환원하기에는 삶은 훨씬 더 복합적이다. 세상에 남긴 위대한 업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타이틀만이 성취의 전부가 아니다. 성취라는 것은 오히려 개인이 걸어온 길 위에서 얼마나 몰입하며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나 성공이라는 단어가 갖는 힘을 간과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제도권 교육과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가령 명문대 진학 혹은 대기업 취직 등 보편적 성공 모델을 목표로 달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결산 단계에서 내가 이룬 것을 측정할 때에는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누군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평생 단골 손님들을 정성으로 대접하고 그 공간을 사람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처럼 가꾸었다면 그것 또한 커다란 업적이자 성취다. 세계적인 셰프가 되는 길만이 이뤄낸 삶이 아니듯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미 크고 작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또한 이룬 것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자기 성찰을 통해 길러낸 내적 성숙이다. 사회에 공헌하는 상징적이고 거창한 결과가 없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생긴 내면의 성장도 결코 적지 않은 성과다. 내가 본래 지니고 있던 두려움이나 편견을 극복함으로써 마음이 한층 넓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폭은 커지고 깊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취의 작은 예화로 과거의 번화가 한가운데에 서점 하나를 꾸렸던 노부부가 있었다. 화려한 대기업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이 부부는 매일같이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책을 권했다. 때론 신중한 조언으로, 때론 따스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맞아주었다. 이 부부가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한 사람이라도 책의 즐거움과 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정을 느끼고 서로에게 책을 소개해주며 작은 지식의 공동체를 이뤄갔다. 누군가에게 이 노부부의 서점은 몇십 년간의 기억과 추억이 서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쉼터였다고 말한다. 규모나 경제적 성공으로만 보면 그들은 대단한 부를 얻지는 못했지만 분명 이룬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여러 사람을 풍요롭게 했으며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와 가치를 창출했다. 내 곁에 누가 있었는가?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때론 경쟁 구도가 우선시되며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 찾기 어려운 냉혹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인생의 결산 시점에 돌아보면 과연 내가 걸어온 길에서 진심으로 교감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떠오르게 된다. 대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늘 크고 작은 인간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학창시절에 나에게 힘이 되었던 친구나 스승, 직장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보듬어주던 동료, 인생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준 가족, 이들 모두는 내가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어줬을 것이다. 또한 내가 누군가의 곁을 지켜준 적도 있을 것이다. 그 사실 자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이룬 것과도 깊이 맞물린다. 사람은 누구나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또 상처도 받지만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처럼 내 곁에 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과거의 내 삶에 어떤 인연들이 존재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며 동시에 우정과 사랑, 연대라는 가치를 환기시킨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 중 일부는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일부는 깊이 뿌리 내려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만약 인생의 어느 한 단계에서 내가 치열하게 경쟁에만 매몰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도구적으로만 대했다면 결산 시점에 돌아봤을 때 텅 빈 외로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반대로 함께 성장하고 마음을 나누는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소박한 자리에서도 그 곁에 남아있는 이들의 온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혼자만의 삶이 이상화되기도 한다. 1인, 가구 증가나 비혼, 고립된 생활 양식 등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다수가 인간관계를 부담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인간관계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한다. 때때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며 그 복잡성과 취약함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생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다. 한때 미국의 저명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무엇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수십 년간 추적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연구 주제의 결론은 명료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다. 가족, 친구, 배우자, 지역사회와의 탄탄한 유대감이 오랫동안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이처럼 삶을 결산할 때 우리가 묻게 되는 내 곁에 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바로 행복과 안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과 깊이다. 삶에서 실제로 깊게 연결된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단 한 명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진정한 공감과 지지를 주고받았는가이다. 진짜로 통하는 사람 한 명이 주는 감동은 수십 명의 피상적 지인으로부터 받는 일시적 관심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간다. 결산 시점에서 우리가 온전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교제와 우연적 만남을 넘어 정말로 내 삶의 결을 함께 해준 이들이 누구였는지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누군가를 홀대한 기억이 있다면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도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질문인 나는 무얼 남겨주었나는 한층 더 미래지향적인 면모를 띈다. 비록 과거를 정리하는 듯한 느낌의 질문이지만 그 초점은 나 이후에도 남아있을 무언가에 놓여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음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으로 전해지는지를 묻는다. 흔히 유산이라 하면 금전적 혹은 물질적 재산을 떠올린다. 그러나 인간이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은 그것만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거나 함께 걸어온 이들에게 용기와 사랑의 기억을 남기는 것 또한 엄연한 유산이다. 오히려 물질적 자산은 시대가 변하거나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의 내면에 새겨진 가르침과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령 우리가 배운 소중한 도덕이나 삶의 태도는 부모나 스승 혹은 인생의 길잡이였던 여러 인연으로부터 전수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레 전해줄 때 그 선순환은 확대 재생산된다. 이는 곧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문화이자 전통이 되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한 명을 품어준 온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남겨진 가치가 되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다. 성공뿐 아니라 실패와 좌절도 많다.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이 남겨준 깨달음 역시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안에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 라는 진솔한 고백은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훌륭한 참고서가 된다. 때로는 한 편의 영화나 책이 되어 혹은 평범한 일상 대화 안에서 전해지기도 한다. 소중한 진심은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과정과 싸워왔던 시간들은 나중에 뒤를 잇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삶의 결산에 있어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를 묻는 것은 단순히 자손에게 줄 재산이나 나의 이름을 기리는 기념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나의 노력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든 힘이 되었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는지 자문하는 것이다. 유산이라는 개념은 단지 대를 이은 재산 상속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나눔이다. 꼭 거창한 봉사나 거액의 기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흘린 땀 방울, 진심 어린 격려, 또 묵묵히 지지해준 응원과 같은 사소해 보이지만 따뜻한 행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나눔은 결국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준 호의는 내가 다른 이에게 전해줄 배분이 되고 그렇게 이어지는 선순환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이다. 인생을 결산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건과 관계의 총합이기에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내가 이룬 게 무엇인가, 내 곁에 누가 있었는가, 나는 무얼 남겨주었나 라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유는 이 질문들이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성취는 단순히 보이는 결과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자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은 곳에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이들에게 가치를 전했다면 그것이 곧 인생의 풍요로운 결실이 된다.
인생은 늘 유한하다. 유한하기에 더 소중하다. 결산이라는 말은 때때로 모든 것을 끝맺는다 라는 의미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결산은 더 깊은 이해와 감사 그리고 사랑을 다시금 일깨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내 삶을 성찰하고 세 가지 물음에 대해 솔직한 답을 구해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의연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결산의 과정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더 젊은 시기에는 미래를 꿈꾸느라 소홀히 해왔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진중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진중함은 결국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로 모아진다. 이룬 것에 자만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내 곁에 누가 있었는지 물으며 지금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대하게 된다. 동시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관점에서 내 작은 일상조차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흔적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인생을 단 한 번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 그 가치의 지표는 결코 하나의 척도로 환원되지 않는다. 물질적 풍요, 사회적 위상, 혹은 자아 실현 등 다양하게 존재하되 궁극적으로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인간애와 존엄성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꾸어가며 언젠가 찾아올 결산의 순간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담담하고 자신 있게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이룬 게 무엇인가? 내 곁에 누가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남겨주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결코 완벽할 수 없을지라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며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나누고 성장하려 애쓴 흔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인생의 결산이 두려운 순간에도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점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온갖 고난과 기쁨,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 혹시 너무 빠르게 지나온 시간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열정을 쏟고자 했던 가치들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곱씹어볼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 그리하여 언젠가 내 삶을 결산하는 날이 오더라도 후회보다는 감사와 잔잔한 미소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 가지 물음의 대답을 찾은 의미 있는 삶의 완성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